어떻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경험 기대적인 발달과 경험 의존적인 발달인데, 경험 기대적인 발달은 이렇게 3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다. 여기가 다 경험 기대적인 발달입니다. 시각, 말, 정서, 논리수학, 애착, 운동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시기를 놓쳐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늑대 소년은 6세 때 왔습니다. 8년 동안 언어를 가르쳤는데 결국 모국어를 못 배웠죠. 그래서 모국어하고 외국어는 다른 겁니다. 모국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생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모국어를 못 배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3세 이전, 3세가 되면 대개 이제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3세 이전에는 가능하면 영어에, 다른 언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가 있죠. 서로 영어를 쓰는 사람, 엄마가 쓰는, 그럴 때는 같이 사용하게 하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같이 사용을 하다. 다만 이제 모국어 배우는 거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부모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들이 엄마가 자기 베트남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막 혼내요, 베트남어를 쓰고.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는 베트남어를 잘하고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그러면 아기를 키울 때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국어로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기를 키우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주지도 않고 책도 안 읽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한테는 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말로 해라. 베트남 말로 해라. 그러니까 엄마는 베트남 말로 하고 아빠가 왔을 때 한국말 해라. 그러면 이중 언어로 해가지고 조금 늦긴 하지만 더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언어 지원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발달성 언어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 상하 적용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고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뇌 발달은 뭐 장난감이나 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상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0에서 3개월의 두뇌 발달의 초점은 뭐냐면, 이때는 초점이 안 맞고 시각이 형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감이 형성은 일단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각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곽이 뚜렷하고 원색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에서 6개월이죠. 4에서 6개월의 초점은 뭐냐면, 이제 시각이 완성이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시각 중심의 자극, 그리고 시각이 완성이 되면서 또 촉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각 중심의 말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 내지 6개월 내 이런 장난감들은 다 시각을 중심으로 한 교육입니다. 거울이라든지 또 파스텔조를 이제 6개월부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스텔조가 있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고요. 6개월 이전에는 어떻든 그림책은 3가지죠. 초점 그림책, 이거는 이제 주로 신생아나 3개월 이전의 아이들을 위한 거죠. 시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촉각이나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물을 빤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오감 자극 그림책.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그림책 같은 것들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6에서 9개월의 초점은 보통 그 작업 기억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신 건지 알 거예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불러줬을 때 그 전화번호를 적기 전까지 기억하는 거, 이게 작업 기억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구구셈을 갖다가 꺼내다가 문제를 푸는 거,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작업 기억이고, 이거는 구구셈은 장기 기억이죠.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작업 기억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서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강조하는 게 되는데, 이 작업 기억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가 주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자꾸 흉내내는 걸 잘하죠. 도리도리, 잼잼잼, 곤지곤지, 뭐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흉내는, 말도 자꾸 흉내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때 소뇌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소근육 운동 발달하는 놀이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9개월에서 12개월의 중심은 논리 수학 개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책도 이 아이들은 이제 줄거리가 있는 그림책을 좋아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자꾸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릴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느라고. 또 리모컨을 울리면 텔레비전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어떤 걸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논리 수학 개념이 이때 생깁니다. 물론 언어 발달을 위해서 장난감, 불기 같은 것들도 도움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의 것들은 주로 어때요? 줄거리가 있는 거라든지, 말하자면 원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소근육 운동 발달을 위한 장난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들도 대개는 그렇게 줄거리가 있습니다. 사물 그림책도 이렇게 줄거리가 있죠. 그리고 오감을 자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 때 수영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일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림책들을 언어 배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 발달이 24개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24개월 정서 발달 그림책.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작업 기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흉내 같은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운동 이런 것들을 흉내, 책 보고 흉내 내는 거죠. 뭐 손을 한다든지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흉내를 내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높이기도 하고 운동 발달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을 높이는 깎은 그림책,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제시해 줘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인판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인판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경험 기대적인 발달의 시기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은 편도체와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비롯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면이나 그다음에 우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고,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